강원도의 겨울은 깊고 맵습니다. 고개를 들어봐도 하늘보단 높은 산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강원도 횡성군 고라데이 마을입니다. 강원도 사투리로 골짜기란 뜻이랍니다. 이름처럼 산속나무들이 햇빛마저 가리는 곳이죠. 강원도 지역엔 밭을 일구기 위해 화전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산비탈에 불을 내 밭을 일궜던 화전민 마을은 지금도 그때 캐낸 돌무더기가 많습니다. (80년은) 좋게 됐을 거란 외딴 집엔 나뭇가지로 엮은 벽이 남아 그 시절 화전민들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고라데이 부녀 회원들이 모여 마지막 화전민 안순옥 할머님께 메밀 음식을 배운답니다. 너무 늦게 하지 말고 그만해봐. 오늘 만드는 건 메밀빵. 막걸리도 붓고 물도 좀 붓고 두 가지를 섞어서 조금만 더 뭐 많이 붓지 말고 누우면 안 되지. 아니 안 돼. 막걸리를 넣는 술빵입니다. 알맞은 반죽의 농도를 맞추다 보니 양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손목에 힘을 더 넣어 얼추 반죽에 끝났을 무렵 할머님이 갑자기 장롱을 뒤집니다. 보자기네요. 이것도 저기 갖다 덮어놔요? 응, 저기 갖다 덮어놔 이제. 귀한 건 묻어두던 아랫목에 모십니다. 또 한 대 나가 반죽할 건 여기다. 옛날에 어머님이 할머니들이 얘기하시기를 저렇게 해서 이불을 덮어서 따뜻하게 아랫목에다가 묻어놔야 숙성이 잘 된다고 해서 빵이 잘 익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포근포근하면서. 이건 얼마나 놔둬야 되죠 이렇게? 몇 시간 잘 둬야 잘 익더라고요. 메밀빵 반죽이 숙성되는 사이 잘생긴 쌀이나무 가지를 꺾었습니다. 뭐 하시려는 걸까요? 이걸로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었어.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빵긋빵긋 이게 저기 일어났었어. 그래갖고 맛있었거든. 메물이라서 밀가루 같지는 않아. 아우 누가 먹겠냐 그걸. 아유. 야, 이게 옛날 맛이지. 요새 애들 줘봐라. 안 먹지. 더럽다가 안 먹지. 메밀은 가난했던 시절 질리도록 많이 먹던 음식이죠. 뜨거. 과자 같아. 그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구수한 맛이 있고요. 밀가루는 이거보다 덜 구수해요. 소금을 메밀빵 반죽이 한참 자고 났겠네요. 어디 볼까요? 아우 잘 익었네. 반죽이 제대로. 이제 메밀빵을 빚을 차례입니다. 이 동네 어르신들은 메밀 같은 건 맛도 없고 지겹다고 했습니다. 메밀 음식 만드는 법도 다 잊었다고 했죠. 하지만 막상 반죽을 손에 잡자 몸이 먼저 기억해냅니다. 혹시 어르신들이 지겨웠던 건 메밀이 아니라 버거웠던 가난의 기억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왜 메밀을 9월이 제일 많이 먹어요? 농사 지은 게 그렇게 많았겠지 뭐. 그럼 메물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산에다 갖다가 난구를 비워서 많이 모아잡고 불을 확 써놓으면. 근데 옛날에는 하전밭이라 그랬지. 그래 불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파고 배를 파고 메물씨 갖다 후를 뿌려놓으면 그게 잘 돼요. 그럼 짐도 안 내고 가래 비오기만 하면 되니까. 가마솥 물이 끓으면 메밀빵을 찝니다. 그런데 화전민들은 짚을 깔고 메밀빵을 안 쳤답니다.
그 시절 화전민이 생활하면서 얻은 일종의 기술이죠. 짐이 이렇게 우리 때가 하니까 짐이 팍팍 올라가지고 뜸 잘 들고 그러니까 맛있죠. 막걸리로 반죽했기에 듬성듬성 놓아야 합니다. 곧 부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화전민의 메밀빵은 생일이나 잔치 때 빚던 거였습니다. 생일은 아니지만 메밀빵 덕분에 오래된 할머니 댁에는 봉긋봉긋 생기가 돋아납니다. 쉽게 먹기 힘든 강원도 화전민 메밀빵입니다. 잘 됐어요. 잘 됐다. 메밀빵이 옛날에도 이랬어. 메밀떡도 이렇게 잘 되네요. 맛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덤덤한 메밀빵의 위로입니다. 홍천강 부근에 있는 마을 주음치리. 주음치리는 술 마시는 고개란 뜻인데요. 태백산맥 마을 중에서도 살림이 좀 넉넉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떡 맺히는 소리가 마을을 울립니다. 떡매가 떡에 착착 붙어야 잘 치는 거라죠. 떡매꾼들 호흡도 잘 맞아야 하고요. 그 어리실 적에 예. 이게 떡 맺히는 소리 들리시면 어떤 기분 드셨어요? 그때는 떡무치를 들리면 무조건 쫓아가서 거기 옆에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지 얻어먹을 준비로 대기하고 있었죠. 이젠 손녀딸이 대기 중이네요. 날이 차서 그래. 이건 찰진 좁쌀로 만드는 차조떡입니다. 우선 잘 쳐진 떡반죽을 밀어 한 입 크기로 썰고요. 복밀이라 부르는 벌집꿀에 들기름을 섞어 바릅니다. 그래야 떡끼리 들러붙지 않는답니다. 껍질 벗긴 팥고물도 묻히고요. 너부대대하게 떡반죽을 펴서는 콩가루를 묻혀 숭덩숭덩 썰기도 합니다. 대대로 먹어온 차조떡 3종 세트입니다. 차조는 잡곡이면서도 다른 잡곡보단 대접받는 죽에 속합니다. 잔치상이나 손님상에 오르던 재료였죠. 누워서 떡 먹기 하는 손녀따님. 누워 떡 먹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댁에서 차조만큼 자주 먹는 건 역시 메밀입니다. 이거 안 보이지? 이거 봐요. 이렇게 된 거. 메밀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타게져 갖고 이렇게 됐어. 이제 이게 조금 더 하고 또 까부르고 다 해야 돼. 맷돌로 메밀을 타갠다는 건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맷돌에 한번 타겠다고 해도 껍질이 안 벗겨진 메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질을 해야 하죠. 어머니 지금 하신 건 무슨 과정입니까? 이게 이제 분리 작업이에요. 물이랑 어떤 거 물리? 껍질하고 쌀하고 이렇게 아. 껍질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거 이제 치로 까불러야 돼. 아 이게 제대로 안 타겨진 것도 예, 있나요? 안 타겨지고 여기 생메밀도 많으니까 다시 더 해야 돼요. 보통 이거 몇 번 타게요 이렇게? 꽤 여러 번 해야 되지. 먹을 게 없던 시절엔 껍질째 갈아먹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 까불러서 하얗게 남는 것만 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복잡하네요. 이거 한번 메밀 삶 아유, 이게 엄청 번거로운 음식이에요. 이 메밀은 다른 거보다 더 해요. 이 과정을 몇 번을 거쳐야지만이 먹게 되니까. 농사짓기 쉬운 효자작물이지만 밥상에 오르기까진 훨씬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강원도에선 메밀 껍질을 벗긴 알맹이를 메밀쌀이라 부릅니다. 이게 맵쌀이에요. 이거를 잘 쳐야 메밀 칼국수를 만든답니다. 이거 처음에 칼국수 이거 하실 때 메밀로 네, 실수도 많이 하셨겠어요. 많이 했죠. 딱 깨지고 뭐 반죽을 제대로 못 해갖고 실수한 적이 많지. 예. 찰기가 없는 메밀 반죽은 밀가루처럼 얇게 밀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적당한 두께로 밀어야 하죠. 그 적당한 지점을 찾는 게 메밀 칼국수 솜씨를 좌우합니다. 면을 썰 때도 여러 번 접으면 반죽이 깨져서 이렇게 두어 번만 접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메밀 칼국수 국물은 뭘로 낼까요? 예, 우리 막장이에요. 얘는 된장보다도. 강원도에서 흔히 먹는 막장은 메주를 갈아서 바로 담그는 장입니다. 담근 지 열흘 정도면 먹을 수 있죠. 고소하게. 동의보감에 의하면 메밀은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게 돕고 몸을 가볍게 해주며 기운을 차리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서양의학에선 또 메밀의 효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메밀 속 클로로겐산이 당 흡수를 억제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요즘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이유죠. 칼국수를 만들고 남은 메밀 찌꺼기입니다. 메밀 껍질이 듬성듬성 보이는 찌꺼기를 다시 갈아서 해먹던 음식이 있습니다. 생김치보다 신김치가 더 맛있어. 김치도 좋고 달래도 좋고 쪽파도 좋고요. 부엌에서 눈에 띄는 어떤 채소도 좋습니다. 짜투리 채소도 좋고요. 갖은 채소를 썰어서 이렇게 설설 무칩니다. 김치하고 잘 섞어야 돼. 잘. 응.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죠? 이거 부치기 꾸면은 되게 맛있게 먹겠다. 맛이 어때? 괜찮아? 이제 채소 무침과 갈아둔 메밀 찌꺼기를 섞습니다. 먹을 것 없던 시절 양을 늘리기 위해 그랬답니다. 이걸 두드럭적이라고 부릅니다. 강원도에선 식사를 떼거리라고 했습니다. 끼니를 때운다는 뜻이죠. 두드럭적도 소중한 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태백산맥으로 올라가 평창군으로 향합니다. 백옥포리는 해발 700m의 깊은 산과 평창강이 공존하는 메밀의 고장이죠. 메밀의 고장답게 메밀면을 헹구느라 분주합니다. 메밀국수를 만드는 참입니다. 이때 국물은 달그로 냅니다. 예전엔 꿩이나 토끼처럼 산에서 잡은 걸로 내기도 했답니다. 알뜰하게 발라낸 살은 메밀국수 고명으로 쓰입니다. 평창궁 백옥포리 온메밀국수입니다. 차가운 메밀면을 뜨끈한 닭육수에 말아먹죠. 기온은 영하지만 마음의 온도가 쑥 올라갑니다.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뭔가 열심히들 빚고 있습니다. 백옥포리에선 설날 만두와 추석 송편도 메밀로 빚는다고 합니다. 밀가루가 귀하기도 했지만 올해도 이렇게 메밀 농사 잘 됐습니다 하는 뜻도 있었겠죠?
이번엔 닭을 뼈째 다집니다. 그 다음엔 채소도 다져 넣고요. 여기에도 어김없이 곱게 빻은 하얀 메밀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러곤 이렇게 완자 모양으로 빚는데요. 동물성 단백질과 칼슘 보충을 위해 오래전부터 먹어온 메밀 요리, 치각입니다. 완자처럼 빚었지만 기름 없이 쪄내 담백한 맛이 나죠. 가난했던 시절 질리도록 많이 먹었던 이 국수. 그래서 꼴도 보기 싫다고 꼴뚜국수라고도 부른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곡차곡 쌓인 추억을 달래며 먹습니다. 강원도의 겨울을 함께 났던 메밀밥상입니다. 산이 많아 척박했던 땅 강원도. 그러나 이곳에서 잘 자라준 메밀이 있습니다.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울리는 단순하고 정직한 맛을 가진 메밀. 강원도 사람들을 닮은 그 맛이 소박한 행복을 선사합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겨울.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는 콩을 즐겨 먹었습니다. 콩을 많이 키워 두부로도 많이 만들어 먹었던 강원도. 이곳 주민들은 겨울이면 두부를 합니다. 콩을 불리고 맷돌에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잔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고령의 어머니까지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나는 이게 조그마니까 어렸을 때니까 이게 팔이 이만큼이 안 돌아가잖아.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잖아.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팔은 작은데 엄마 여기까지 가지라니까 팔이 안 가는 걸 생각은 안 하고 못 한다고. 어려운 살림에도 어머니는 중요한 날이면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정월이면 연말식 두부를 하던 어린 시절의 그 풍성한 기억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2식구요. 옛날에 12식구서 먹으니까 애들은 조금씩 주면 더 달라고 그러면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으라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소를 먹여야 농사를 지어주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어? 소가 사람만큼 귀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불을 빼야 되지 않을까? 불을 줄까? 이쪽으로 빼. 빈 불을 빼야 될 것 같아. 콩물을 끓이는 온도와 시간이 두부의 맛을 좌우합니다. 옛날에는 이 들기름도 아까워가지고 들기름을 이제 다 드시고 병에 이제 찌꺼기가 있잖아요. 찌꺼기 이렇게 갈아놓는 찌꺼기를 모아놓는데 그랬다가 그걸 넣고서 이렇게 거품을 삭힌대요. 들기름은 거품을 삭히는 천연 소포제인 셈입니다. 자연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왔던 조상들의 지혜죠. 바닷물이 귀했던 두메산골에서는 간수 대신 이 북나무 열매를 쓰기도 했습니다. 한자로는 소금 염자를 써 염부목이라고도 부르는데 열매에 있는 사과산 칼슘이 짠맛을 내주고 콩물을 엉기게 만들어준답니다. 하나도 장사꾼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북나무 열매. 북나무 열매를 삶아가지고 그 물을 해가지고 두부를 해 먹었어요. 교통이 발달한 지금은 간수에 바닷물을 섞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네요.
옛말에 두부는 게으름 며느리에게 맡기라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두부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기다려야 얻는 음식입니다. 잘 됐다, 그지? 인내가 새하얀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몽글몽글 피어난 순두부를 한 그릇 담아냅니다. 두부하는 날 맛볼 수 있는 진미 중 하나가 이 김치 순두부입니다. 김장김치만 있으면 뚝딱 만들 수 있는 영양식이죠. 맷돌 날라주고 할 때는 힘들더니 이거 먹을 때는 힘들이 보람이 있구만. 이번엔 말려둔 시래기를 이용해 색다른 음식을 만들 참입니다. 삶은 시래기에 비지를 넣고 밥을 짓는다는데요. 비지를 넣어 지은 밥의 맛은 어떨까요? 쌀을 넣고 20분쯤 끓인 후 30분간 뜸을 들입니다. 비지를 포근하게 머금은 비지밥. 이렇게 밥을 지으면 콩의 고소함이 쌀알 하나하나 배어들어 비지찌개에 밥을 비벼 먹는 것과는 다른 색다른 맛이 난답니다. 겨울에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그야말로 보약입니다. 이번엔 창고에 모아두었던 나무 한 짐을 꺼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광대쌀이에요, 이게. 요게 진짜 참쌀이거든요, 요거. 그 전에 왜 그 황태 낄 때 하던 게 이 나무예요, 이거. 이거 이제 할아버지 쪽 할머니들 머리에 다 해놓은 걸 벗고 구워가지고 반찬 해보죠. 난 진짜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벌써 100년 전이겠네. 100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래.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를. 이렇게 하니까 변변한 조리기구가 없던 시절의 임시방편이었겠죠. 그 역할을 하네. 쌀이 나면 또 구워지는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냄새가 좋네요. 쌀이 나무 향이 은은하게 스며들어 더 구수하답니다. 강원도의 겨울은 다른 곳보다 더 춥습니다. 모든 게 금세 얼어붙죠.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지 않는 재래식 부엌에서 두부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나름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안에 두부를 넣는 겁니다. 깊은 물에다가 넣으면은요, 물을 많이 부으면은 이렇게 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에는 이렇게 얼지 않고 있고요. 위에만 이렇게 얼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겨울 동안에 자주 못 하니까. 자연에 순응하면서도 그 성질을 적절히 이용하는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조리 방법을 이용한 보관법도 있습니다. 물기를 뺀 두부를 바싹 튀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두부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오는데요. 여기에 집간장을 부어 장아찌를 담급니다. 이렇게 만들어두면 몇 달을 두고 먹어도 좋답니다.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진 지혜가 깃든 음식입니다. 새벽 물 한 개에 밤새 얼어붙은 저수지가 깨어나는 아침. 한 남자가 요란하게 얼음을 깹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얼음 밑에 숨어있던 건 통발. 그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던 녀석들을 깨웁니다. 색다른 두부 음식의 주인공, 미꾸라지입니다. 강미꾸라지는 넓적한데 개도 똑같이 뼈가 억셔. 이런 논이나 이런 웅덩이 이런 데 사는 미꾸라지는 이렇게 동그란데 이 뼈가 억시지 않으니까 추어탕도 그냥 통으로도 해먹고
추어 두부를 해서도 그냥 통으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추어 두부도 일반 두부와 만드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콩을 불려 갈아내는데 이분은 서리태, 즉 검은 콩을 쓴답니다. 맛에 차이가 있는 걸까요? 흰 콩보다는 훨씬 맛이 좋죠. 왜냐면은 이 콩 자체가 단맛이 강하고 고소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두부를 해놓으면은 두부가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하고 식감도 부드럽고 훨씬 맛이 좋아요. 또 물에 담갔을 때도 잘 무르기 때문에 만들기 쉬우면서도 색다른 맛을 준답니다. 두부콩으론 안성맞춤이죠. 콩물을 끓이는 사이 미꾸라지에 소금을 뿌려 해감을 합니다. 소금에 빡빡 문질러야 미꾸라지 표면에 있는 미끄러운 진이 없어진답니다. 간수를 넣어 몽글몽글 두부가 뭉치기 시작하면 이때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요즘엔 잡내도 없애고 뼈도 연해지라고 들기름에 한번 볶아 넣으신답니다. 이렇게 미꾸라지를 생으로 넣는 건 옛날 방식입니다. 그만큼 추어 두부는 예부터 먹었던 음식인데요. 추어 두부를 만드는 방법이 조선시대 실학자 이규경 선생의 책에 기록돼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 두부에 파고드는 미꾸라지의 습성을 이용했다 하니 조리 방법도 특이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추어 두부 조리법은 간편해졌습니다. 모두부를 넣은 솥에 미꾸라지를 넣는 게 아니라 순두부에 미꾸라지를 넣어 순서를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뭐 이렇게 맛있는 걸 해? 그러게 말이야. 뭐야? 이거 저기서부터 냄새 맡고 왔어. 옛날에 이거 노인네들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걸 봤는데 어릴 때. 그랬어요? 징그러우니까 먹지는 못하고 그때 이렇게 만드는 걸 구경을 했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이렇게. 뭐 옛날 뭐 아주 그냥 초등학교 동창들이니까. 추운 겨울을 녹일 따뜻한 두부 한 모로 친구들에게도 몸보신을 해줄 참입니다. 잘 됐을까요? 미꾸라지와 두부의 만남이라니 그 맛이 궁금합니다. 찰랑찰랑하다. 잘 된 거야? 드넓은 곡창지대를 가진 철원. 논도 미꾸라지도 많으니 추어 두부도 가능했을 겁니다. 튀어 나왔다잖아. 튀어 나온다 막. 맛있게 잘 된 것 같죠? 조선시대의 미꾸라지는 관노들의 음식이었답니다. 지금이야 장어에 버금가는 보양식으로 없어서 못 먹지만 말이죠. 맛있네. 간이 심심한 두부에는 김치가 제격이죠. 늦설에 보니까 고소한 게 또 미꾸라지까지 들어가니까 고소한 맛이 2배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미꾸라지 들어가서? 아니요, 느끼한 맛, 뭐 이렇게 좀 비린 것 같은 게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린 속을 따끈하게 데워주는 별미 두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부를 고통의 응어리라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콩을 갈고 즙을 짜내는 수고로움 끝에 얻어지는 음식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가장 맛있는 두부는 바로 오늘 만든 두부라는 사실입니다. 따끈하게 김 올라오는 두부 한 모, 오늘 어떠세요?